안녕하세요, 윤종장입니다. 오늘 요즘 비도 안 오고 해서 물 주고 있어요. 물 주는 거 보이시나요? 오늘은 비가림하우스 제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는 형태가 하우스가 이제 단연동이라고 해요. 단연동이 뭐냐면은 그 단동을 붙여놨다고 해가지고 단연동이라고 하거든요. 단연동. 이게 좀 이렇게 그 아시바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비가림보다 사실 금액대가 좀 저렴해요.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게 이 비가림 시설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처음부터 비가림을 해놓고 나서 나무를 식재하면 좋았겠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본금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비가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게 직사각형 논이었는데 위쪽으로 흙을 끌어올려 가지고 밑에 쪽으로 경사를 주는 형식, 지금처럼 골이 이렇게 가로로 있는 형식이 아니고 세로로 심어져 있는 골이었어요. 예전 블로그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로로 골이 한 17개인가 있었어요. 17개. 3m 두둑, 3m 골, 3m 두둑, 3m 골 이렇게 해가지고 17개인가 16개가 있었는데, 이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앞뒤 마감하는데 그 재료라든가 인건 그 시설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개폐기도 그만큼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해야지 개폐기도 적게 들고, 마감하는 것도 지금은 세 동을 붙여서 3연동을 했으니까 세 군데만, 양 끝으로 세 군데씩만 이제 마감을 하면 되는데, 전화가 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전화 와가지고. 예. 그래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다시 이 골을 이쪽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설을 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빠지는 데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물이 항상 많이 고였었어요. 비가 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걸 하나씩 물 빠짐용으로 해서 이제 유공관을 묻었죠.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고, 일단은 제가 이제 순전히 비가림용으로만, 겨울에는 어차피 열어놓을 거라 생각하고, 이 간격을, 파이프 간격도 좀 넓게 했고, 왜냐면은 이제 비를 맞춘 비는 1도의 각도만 있어도 물은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이게 하우스 아치의 각도가 낮으면은 그대로 위에 쌓이잖아요. 쌓여가지고 무게 때문에 이제 가라앉는 경우도 있는데, 폭설일 때 이제 가라앉는 경우가 종종 있죠. 뉴스에서도 보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순전히 비만 가릴 용도로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을 열어놔서 천정 개폐를 해서 눈이 오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비만 가리면 되니까, 비는 흘러내리니까 뭐 위에서 위에 하중이 적으니까 파이프 간격 좀 넓게 해가지고 자재비를 좀 아끼려고 했고, 또 아치를 이렇게 낮게 해도 지금처럼, 이게 아치가 저희 하우스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아치가 굉장히 좀 낮아서 이게 좀 불편해요. 이게 왜 불편하냐면 그 측창 개폐 있죠. 측창 개폐. 양 사이드에 있는 개폐, 일반 보통 단동 비닐하우스나 수박하우스는 일반적인 하우스의 측창 개폐, 그거는 위아래로 이제 수직으로 저기 떨어지죠. 수직으로 중력 때문에 수직으로 바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재팩이 일정하게 감겨요.
계피가 일정하게,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감기는데, 저희 여기 같은 경우는 아치가 낮죠. 천장 계피 같은 경우는 아치가 낮다 보니까 한 군데라도 조금 뭐가 들어가 있든 어쨌든 간에 한 군데라도 많이 돌리게 한 군데라도, 어느 한 군데라도 더 많이 돌아가는 날에는 일정하게 감기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일정하게 감기지 않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손을 봐가면서 자동 개폐기도 할 수가 없고, 일일이 저기 해야 돼요. 여기는 제대로 감겼네. 저기 보시면은, 저 끝에 보면은 더 많이 감겨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저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이 측창 개폐, 여기 옆에 이 측창 개폐는 일정하게 감겨요. 그 중력이 있으니까. 근데 아치가 너무 낮을 경우 저기처럼 어느 한 군데서 많이 감기기도 하고 어느 한 군데서는 덜 감기도 하면서 똑바로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두 번 나눠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높게 해야지 좋고, 이 아치가 낮다 보니까 중력이 약하죠. 중력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이 아치가 낮다 보니까 바람 불 때 이게 들썩들썩해요. 이걸 뭐 어떻게 아실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찢어져요. 이걸 뭐라고 하나, 치마라고 하나? 치마 비닐. 이 부분이 들썩들썩 하면서 마찰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많이 찢어져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 좋죠. 그리고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지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기도 편하고 할 텐데, 자재비를 좀 아낀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단연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게 왕래하게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요. 돈이 좀 더 들어갔더라도 아시바 파이프로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시설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치가 낮다 보니까 저렇게 물고여요. 참 가운데 물고이죠. 아치가 낮으니까 그만큼 이게 물이 그냥 바로바로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치가 낮다 보니까 중간에서 저렇게 물이 고여요. 물이 고여. 여러가지 불편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제가 닫거나 열질 않았어요. 여 닫는 거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제가 이제 비가림을 한다고 하면은, 저도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은, 보온 쪽에 가면은 대추 비가림이 있어요. 대추 비가림. 보온에서 이제 대추 많이 하죠. 보온에 대추 비가림이 있는데, 그 형태가 가장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비가림이기도 하고, 여기 체리나무를 포도 비가림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많이 크는 나무고 한데. 그러니까 대추 비가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어쨌든 시설비가 들어서 그렇지 노지보단 비가림이 아무래도 수월하고 편하긴 하죠. 좋죠. 물론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뭐 크게 단점이라 할 거 없고, 단지 이제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거, 그 단점 하나죠. 뭐 지금 체리 이거 방제한 지가 한 달 반쯤 됐나 했는데, 방제 안 하고 있어요. 벌써 서리도 뭐 한 몇 번 내렸고, 이제 뭐 이만큼까지 유지됐으면 됐죠. 뭐 계속 더 해주면 좋긴 좋은데,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10월 말일인가요? 오늘 며칠이야? 오늘이 10월 27일이네요. 10월 27일.
비가림은 거의 이제 시설비가 반, 그러니까 업자 시공비가 반, 자재값이 거의 절반이라고 봐야죠. 반반. 50%는 시공비, 50%는 자재비. 이거 비가림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실력만 되면은 일꾼 사가지고 하면은 좋죠. 그만큼 저기 비용이 많이 줄어들죠. 네. 그러고 또 뭐가 있나. 아참,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물고이죠. 막 똑바로 이렇게 막 반듯하게 닫히지도 않고, 아유 이래요. 아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아치가 높으면은 그만큼 뭐 재료비라든가 나중에 또 뭐 한 5, 6년에 한 번씩 비닐 갈 때도 불편한 거 있는데, 아니 가격도 좀 더 들긴 하는데 어느 정도 아치는 높긴 해야 돼요. 나무한테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좀 천장과 거의 맞닿고 그런데 해가지고 이제 나무한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아치가 낮다 보니까 물고임이라든가 개폐기가 똑바로 닫히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점이 있고, 처음에 여기는 다 원래 딱 뻥 뚫렸던 거예요. 뻥 뚫렸던 거 똑같이 했었는데, 이 작업장 공간을 미리 계산해서 이렇게 그늘지게끔 이렇게 미리 미리 이거를 계획하고 했으면 좋아요. 나중에 이거를 여기가 뻥 다 이렇게 이 부분처럼 하얀 비닐을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고, 여기처럼 저기 차광망을 이용해서 그늘을 만들기도 했어요. 미리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작업하는 공간은 그늘을 만들게끔 이제 미리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죠. 골프 한가할 때 가끔씩 골프 한 게임 치고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여기 CCTV도 달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활대라고 하잖아요. 활대. 일반 아시바 파이프를 이용해서 비가림을 할 때는 그 활대를 이렇게 꽂아야 될 텐데, 양꽂이, 외꽂이 내지는 양꽂이를 이용해서 활대를 꽂아야 돼요. 활대를 위에다 꽂잖아요. 꽂았을 때 예를 들어서 7m로 하게 되면은 7m가 딱 떨어져야 돼요. 그 활대를 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단동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7m 단동하우스를 한다 했을 때는 약간은 그 활대를 딱 폈을 때 활대가 약간은 좀 넓게 돼가지고 그걸 약간 밀면서 꽂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지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좋긴 좋은데, 이런 그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 아시바 파이프를 이용해서 비가림을 할 경우 활대를 예를 들어 이렇게 넉넉하게 조금 약간은 넓게 해가지고 조금 안으로 밀다시피 해서 꽂게 되면은 그 하나 갖고는 하나로는 힘이 거의 미미한데, 그게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밀다 보면은 아시바 파이프가 휘어져요. 배불뚝이가 돼요. 배불뚝이.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7m면 7m, 6m면 6m 그 간격으로 아시아 파이프를 꽂은 다음에 활대를 그 파이프 그 모양 만드는 그 뭐라고 하더라? 그 까먹었네. 압축기라고 해야 되나? 파이프 휘는 그 기계 갖고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이 활대를 만들잖아요. 이 활대를 만들 때 그거를 정확하게 6m면 6m, 7m면 7m 딱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바로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거기다가 이제 그 외꽂이나 쌍꽂이에 활대를 꽂고 다 피스못을 박을 거거든요. 아셨죠? 안 그러면 이 가운데 그 아시아 파이프 중방도 연결하고 하지만은 휘어지게 돼요. 그냥 딱 6m면 6m, 7m면 7m 딱 떨어지게 활대를 휘어가지고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 여러 군데 좀 많이 해본 시공업자한테 맡기는 게 좋고요. 여기도 지금 만약에 이런 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활대가 낮으면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걸 알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 시공업자도 크게 뭐 이렇게 많이 해보진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가격은 다른 업자에 비해서 좀 저렴했는데 이런 단점이 있네요. 네.